디자인을 가장 잘못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눈으로만 디자인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눈으로만 보게 되면 그저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로 좋고 나쁨을 구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자인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자신감 강하게 눈으로만 보고 속단을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현업의 프로 디자이너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을 제대로 보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디자인을 한 사람에게 직접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디자인을 오해하거나 놓치는 부분 없이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온전히 전달받을 수 있는데요. 간혹 영화에서 열린 결말과 같이 여러 가지 해석을 일부러 의도하는 디자인도 있지만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얘기로 들을 수 있다면 당연히 디자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커의 성향에 따라 디자이너나 그 의도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디자이너에 관련된 얘기를 알기가 당연히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나쁜 경우가 있는데요. 메이커가 차량을 판매해야 하는 장사꾼적인 얘기를 하는 데만 신경을 써서 디자인에 대한 얘기는 뜬구름을 잡는 포장된 얘기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련 없이 곡선 하나를 그려놓고 조선 백자를 보고 영감을 받았다는 식의 얘기들이 여기 포함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국산차 디자인에 대한 얘기는 대부분 이런 식이었죠. 이런 경우에는 디자이너에게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없는 소비자가 배경 지식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디자인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수의 소비자는 좋은 디자인보다 자극적이거나 패스트푸드 같은 가벼운 디자인을 보며 좋다고 결론 짓게 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차를 보고 디자인에 대해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속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식의 속단이나 편견을 가지고 자신의 안목이 뛰어나다고 믿는 사람도 많고 디자인은 주관적이라는 말은 이런 상황에 쓰는 말이 아닌데도 쓰이면서 이런 현상들을 고착화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결국 이는 국내 디자인 분야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프로 디자이너들 중에서도 여전히 외형, 스케치, 디테일 등 기술적인 디자인에만 집중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프로들도 이런 상황인데 소비자들은 어디서 제대로 된 얘기나 설명을 들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마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정도로 디자인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들은 존재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디자이너에게서도 들을 수 없고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소비자가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가입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역으로 디자이너의 의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뿐이고 생각해 봤어야 한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뿐이죠. 물론 디자인은 그저 껍데기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왜 디자인을 이해하기 위해 이토록 귀찮은 짓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좋은 디자인을 의도에 맞게 잘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경우를 들어보자면 그냥 낮은 톤의 노래인지 알고 들었던 곡이 알고 보니 그 가수가 자신의 경험을 노래로 옮긴 진실된 자작곡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노래가 새롭게 다가오고 감동적으로 들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또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를 소개하는 자료나 감독 또는 배우의 인터뷰를 보고 나서 영화를 보게 되면 정말 재밌게 느껴지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의 의도를 알고 그것이 디자이너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 디자인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한 결과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에 맞게 디자인을 사용해 준다면 우리의 삶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저 눈에 들어오는 디자인을 좋다, 단순한 디자인은 심플해서 좋다 정도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앞서 말한 디자이너들의 의도를 생각해 본 후에 하더라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이렇듯 디자인을 볼 때는
최대한 결론은 뒤로 미루고 디자이너가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시간을 들여 생각을 해 봤는데도 그 의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때 그 의도에 대해 비판을 해야 합니다.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소비자가 불만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더 좋은 피드백을 보여줄 것이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5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할 말이 많은 차입니다. 우선 랜드로버가 디자이너들을 전면에 많이 내세우며 의도들을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브랜드일 뿐만 아니라 공식 자료에서도 여러 실무진의 말과 의도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랜드로버는 디자인된 결과물에서 그 의도가 잘 드러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결과물을 보고 디자이너의 생각을 추측하기가 쉽고 재밌습니다. 자, 이제 제가 생각한 디스커버리의 디자인 의도들을 하나씩 분석해보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컨셉부터 보시겠습니다.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얻은 수석 엔지니어, 수석 디자이너의 말을 종합해보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의 컨셉은 총 3개의 키워드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모던함을 지향한 급진적인 변화. 두 번째, 남길 것은 그대로 계승한 헤리티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가죽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디스커버리 5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뼈대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면 랜드로버는 최근 몇 년에 걸쳐 내부적으로 각 차량들의 위계와 지향점, 시장층을 재정립했습니다. 랜드로버는 앞으로 크게 2가지 브랜드로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용성을 중시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디스커버리를 운영하고 여기에는 디스커버리 스포츠, 디스커버리, 그리고 이후 새로운 디펜더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SUV계의 하이엔드 럭셔리인 레인지로버입니다. 레인지로버에는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레인지로버 이보크, 레인지로버 벨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차량들도 이전과 조금 다른 컨셉과 시장층을 공략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레인지로버보다 비싼 SUV는 없었지만 벤틀리의 벤테이가가 출시되면서 최고라는 자리가 위협받게 됐는데요. 여기에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별칭도 진짜 롤스로이스가 SUV를 출시 준비하게 되면서 내줘야 할 판이 되어버렸죠. 공교롭게도 세 브랜드가 모두 영국 브랜드라는 점에서 역시 앞으로도 하이엔드 럭셔리의 시장에서만큼은 영국 브랜드가 강세일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랜드로버의 입장에선 레인지로버를 두고 그보다 상위의 차종이나 브랜드를 런칭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랜드로버가 낸 해결책은 레인지로버를 벤테이가와 경쟁이 가능한 더 비싼 차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기존의 레인지로버 자리를 디스커버리로 대체하기로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그 전작인 디스커버리 4까지만 해도 오프로더로서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럭셔리를 담당하기에는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레인지로버도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럭셔리한 SUV이지만 랭귤러 같은 본격적인 오프로더 같은 인상을 주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번 디스커버리는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프레임 바디를 승차감이 더 고급스러운 모노코크 방식으로 급진적인 컨셉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의 기술로 하드코어한 오프로드만 아니라면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지 않고 모노코크 바디만으로도 필요한 강성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프레임 바디는 원가가 비싸고 디스커버리의 소비자층에게 필요한 강성 부분에서도 그렇게 큰 이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어 보였고 연비나 대중화를 위해서도 모노코크 바디가 훨씬 유리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프레임 바디를 고집하는 것은 G-바겐이나 랭귤러 같은 하드코어한 오프로드 SUV 말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런 타겟 시장과 차량 구조, 컨셉의 급진적인 변화는 시각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격했던 오버맨더를 적당한 볼륨감과 유리함을 가진 디자인으로 바꾸고 그러면서도 디스커버리와 랜드로버가 오랫동안 가져온 전통은 지키고 있습니다.
영국은 전통, 헤리티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영국을 대표하는 랜드로버도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디스커버리가 대중성을 어필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가족인데요. 단순히 마케팅용 키워드가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부터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의 가족을 직접 참여시켰다고 합니다. 본편에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자세히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